영암의 국제 자동차 경주장. 박진감 넘치는 자동차 레이스가 펼쳐지는 이곳에 지난해 10월 특별한 대회가 열렸습니다. 나만의 드론을 직접 조립하는 이들은 FPV 드론 레이싱 선수들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1m급 초대형 드론이 경쟁을 펼칩니다. We also have to develop the drone, to build it, to test it, to tune it. It's not like human judgment. It's all about the time and how fast you can fly the drone. So I like to fly fast. 눈에 띄는 한 사람, 드론 영재로 이름을 알린 김민찬 선수입니다. 이미 세계 챔피언도 여러 번. FPV 드론 조종에 출중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에게 드론은 어떤 의미일까요? 드론의 매력은 이제 저 대신 날아주는 그 어떤 한 형체잖아요. FPV 드론 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글을 쓰고 카메라에 달린 드론 레이싱 기체 그거를 화면을 보고 날리는 거기 때문에 1인칭 화면 시점으로 날린다는 게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 진행되는 FPV 드론 레이싱 경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관객들도 스릴을 느낄 준비가 된 듯하죠. 자동차 경주장의 긴 트랙을 완주할 수 있을지 모두가 긴장 상태. 정해진 코스에 따라 설치된 장애물을 통과하고 결승선에 도착하면 승리. (100km에) 달한 빠른 속도감 느껴지시나요? 모두가 느끼는 이 짜릿함이 FPV 드론 레이싱 경기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의 스포츠로 드론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중입니다. 태백산맥에 위치하고 있어 높은 봉우리와 깊은 계곡이 특징인 강원도 평창. 매년 7월부터 9월 초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풍요의 계절, 수분과 영양분을 먹고 무럭무럭 자란 작물들의 병충해 방지를 위해 나선 사람들. 요즘은 시골에서도 드론 방제가 대세랍니다. 병충해가 많은 여름에는 하루에 5분씩 40여 군데를 다닙니다. 매일 땡볕에 농약을 뿌리던 일을 드론이 대신하고 있는 거죠. 특히 농사짓기 힘든 고령의 농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인데요. 할머니께서는 격세지감을 느끼신답니다. 뭔가 저래 날라다닌다고 그랬지. 사람도 안 타고 그죠? 저런 날라다니기 신기한 게 있다 그랬지. 나중에 이렇게 보면 뭐 드론 그래.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 필요할 때 이렇게 불러갖고 쓰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세월이 좋아졌는데. 이제는 그걸 안 하니까 이런 처박아 놨어. 이런 기계라. 이런 기계. 일일이 손으로 약을 치던 시절을 지나 동력 분무기라는 기계의 도움도 받았었죠. 이게 이제 시동을 걸면 돌아가. 이 약대롱을 가지고 논으로 들어가면은 한 사람은 이 호수를 자꾸 이렇게 풀어여 주지요. 드론 덕분에 포기하려 했던 농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방제는 양배추밭입니다. 첩첩산 중에서도 발휘되는 드론의 진가. 영양제를 뿌리러 드론이 비상합니다. 농부들의 땀을 대신하고 있는 드론. 인력이 많이 부족한 농촌에서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 넓은 논과 밭에 드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드론이 보여주는 풍경은 언제 봐도 경이롭습니다. 드론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다 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운동가 최병성 씨입니다. 상도 여러 받았는데요.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 한 장으로 지역의 난개발 문제를 시사화했고 그 외에도 새만금 녹조, 산불 피해 현장 등 다양한 환경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이 모든 일엔 드론이 있어 가능했다고 합니다. 최근엔 인제, 평창, 홍천 등지를 돌며 자작나무 조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사를 나가는 길.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강원도의 산자락. 다 왔습니다. 이곳이 원래는 나무가 무성한 숲이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참나무들, 소나무, 참나무 있던 숲이잖아요. 저 큰 나무들을 베어내고 지금 자작나무를 심은 거예요. 저기도 자작, 여기도 자작, 여기도 자작. 곧게 뻗은 자작나무 숲이라면 동화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자작나무가 잘 자라준다면야 멋진 풍경을 기대해 볼 텐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먼저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고 카메라에 담지 못한 그림을 찾기 위해 드론을 준비합니다. 높은 산도 내 눈처럼 볼 수 있게 해주는 드론. 산 아래 땅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영원히 모르고 지나칠 수 있었던 환경 문제와 산림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마치 갈대 같은 모습이에요. 곧게 하늘로 뻗어 있어야 할 자작나무가 모두 휘었다는 게 문제랍니다. 20년이 넘은 나무가 갈대처럼 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자작나무가 멋있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그런데 이걸 통해서 자작나무가 우리나라에 맞는 나무가 아니었구나. 번성하던 숲을 없앤 결과입니다. 긴 재생과 회복이 필요한 산림. 우리나라 산림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데 드론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내가 갈 수 없는 것,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고 정말 모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야말로 전천후죠. 농사, 엔터테인먼트, 환경운동까지. 이 외에 발전소와 댐의 점검,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드론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선 무기일 뿐입니다. 전쟁 발발 3년. 키이우 곳곳에 남아있는 드론 공격의 흔적들은 언제 복구될지 알 수 없는 상황. 불안함 속에서도 시민들은 오늘을 살아갑니다. 수시로 날아오는 러시아의 드론은 에너지 시설에 대한 폭격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발전소와 변전소가 파괴되면 전기 공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피해와 불편함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죠. 실제 인공위성을 통해 살펴보더라도 우크라이나는 주변 나라보다 암흑 상태에 가깝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파괴하는 속내는 무엇일까요? Actually, it's for them. It's the second battlefield. It's their energy frontier. We have drones. Then we have like a lot of missiles. They are moving to some places that our thermal power plants are located. Of course, we are afraid that they could hit our thermal power plant. Тобто це, по суті, занурення в темряву людей, щоб вони відчували дискомфорт і щоб їм було холодно, вони не могли там комфортно існувати. Just
страждаєте ви від відключень світла, ваша родина? Так, все за графіком, так же само виключають світло. От я працюю сама вчителькою. Ось і я була оцей перший рік, коли були такі повні блекаути, перші ці відключення. Я працювала дистанційно. 시민들의 일상을 뒤흔들려는 러시아의 공격.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 불편함은 감수하고서라도 일반적인 불편을 해소할 방법을 찾았답니다. Но более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аккумуляторной энергии в 220. То есть только отключается у меня электричество, у меня включается вот эта штука. И у меня работает все. 휴대용 발전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인터넷 방송도 늘었고 발전기 판매 상점이 급부상 중입니다. 소형 발전기들은 용량에 따라 한화로 100만 원 초반에서 200만 원대까지 형성돼 있습니다. На місяць? Дуже багато. Навіть сьогодні у нас купили для військових. Вчора купили для підприємства. Можна сказати, що коли світло починають відключати, тоді йде попит постійно. На цьому прикладі своєї дружини можу сказати, що до цього моя дружина не знала, що таке генератор, куди йому заправляти, як заводити. А зараз вона це побачила, навчилася. Саме генератори в нашому житті, у житті українців, в житті в побуті, так сказати, то це невід'ємна частина загалом. 어둠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들이 작은 빛이 됩니다. 드론의 폭격이 일상의 불편함도 초래하지만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우크라이나에서는 전면 유리로 된 고층 아파트가 붐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드론 공격에 노출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При падінні шахедів зазвичай страждають там верхні 2-3 поверхи. Відключенням світла у нас не заживлені ліфти, і квартири понад 10-й поверх, їх важче продавати, їх важче здавати в оренду. І з урахуванням додатково ще й блекаутів до цих проблем шахедів останні поверхи стають все менш-менш популярними. Хоча до повномасштабного вторгнення була зворотня квартира. 도시 개발의 방향을 바꿔 놓을 것이란 예측입니다. Було якби круто жити попід небесами, як то казати. То тепер зовсім по-іншому ставляться. І, скоріш за все, сама парадигма забудови міського простору буде змінюватися. All of cities, I think, all over the world, will faced with it. 1년 전. Я даю вам 5 секунд для того, щоб стати лінію. 우크라이나 취재 중에 방문했던 한 어린이 심리치료센터에서 우리는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슬픈 표정이 예사롭지 않아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Шахет. Like motorbike. Like this. Like a motorbike? Yes. Ебать! Ебать! Ебать, пиздов, в дом улетел! В дом влетел! Його немає. Та оце вже. Подивіться, півдона бомбанули. Because there is fuel inside and made explosion and a lot of fire. Fire, smoke and... Але коли ти це бачиш і коли влучає в тебе, це зовсім інше. Загорівся диван, загоріли жалюзі, маркіза, ковер, пол. І це все величезним таким полум'ям і жарким повітрям просто почало давати. 취재한 날로부터 한 달 전, 드론의 파편이 날아와 집을 잃었다고 합니다. Змінилась поведінка, і вони це переживають якось по-своєму, і ми зрозуміли, що ми із собою поки що не сильно можемо владнати, тому вирішили, щоб з дітьми попрацювали фахівці. 부부와 두 아이, 가족은 친구네 집에서 생활 중이랍니다. 하루 저녁에 닥친 불행은 예측할 수 없던 일이었던 만큼 그 충격은 더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안드레이 씨를 다시 만난 곳은 키이우의 한 방송국.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를 전달하는 24년차 앵커입니다. Ну, звичайно, ти не можеш до цього байдуже ставитись. Це кожна новина, кожне те, що ти проговорив, побачив в ефірі, воно проходить через тебе. І чесно скажу, що коли починаєш про це говорити, інколи доводиться просто стримувати сльози. І це не тому, що мені страшно, а я не знаю, це напевно від безсилля. 드론 폭격 피해 1년이 지났지만 최근 악몽을 꾸는 일이 잦아졌다는 안드레이 씨 두 자녀. Мені 9 років, мій улюблений колір це чорний. Так. Якщо хочеш дуже.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통해 다른 세계를 배우고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고 해 심리 치료에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일 텐데요. Так, ми вирішили поновити ці терапії, спілкування з психологами, тому що це позначається не лише на їхньому ментальному здоров'ї, а й на нашій сім'ї. Зараз я дуже хочу, щоб вони жили в країні, в якій ніколи вони більше не зіткнулися з війною. 나자로는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한 남매. 며칠 후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하는 길에 동행해봤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을 듯한데요. Мені страшно чуть-чуть заходити в ту будівлю. Я коли туди приходжу, мені стає трошки моторошно. Коли там я підходжу, куди там де стояли вікна, мені так здається, що будинок просто падає. 무섭지만 아이들도 항상 함께입니다. 트라우마를 유발했던 상황이나 기억을 점진적으로 다시 경험하게 하고 두려움과 불안을 서서히 줄여나가기 위한 또 하나의 치료 방법입니다. 고층 아파트 중에서도 25층. 거실의 통유리창은 막아놓은 상태. 외부 유리가 있었던 곳은 흔적도 없이 날아갔고요. 사건이 있었던 그 시간에 멈춘 듯 폭격의 흔적도 그대로입니다. It was peace in our country. Every day, every evening, it was perfect view to sit here and just looking at this aircraft, different aircraft landing and taking off. It was very cool. But now, no. I don't like this place. Now I don't want to live at very high floor because it is war still going on, and I prefer to live on the ground. 꿈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그날의 경험으로 깨달은 게 있다는 부부. 공습경보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민간인들의 삶과 가치를 바꿔버린 러시아의 드론 공격. 이들을 위협하는 드론의 이름은 샤헤드입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볼 법한 일들이 누군가의 삶을 노리고 있습니다. 키이우 북서부에 위치한 부차시. 드론 격추 임무를 지닌 부대가 이곳에 있습니다. 100여 명으로 이루어진 민병대는 4분의 3이 여성,
이들을 부차 마녀들이라고 부른답니다. 지역의 평범한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전장에 왔고 군사훈련을 받고 실전에 배치됩니다. Зброя до бою. Валькірія перший номер. 콜사인 발키리아. 경제학 일용교사였던 발렌티나 씨는 총을 전혀 몰랐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지속적인 훈련으로 입대 6개월 만에 군인다워진 모습을 갖췄습니다. Робота. І вона виконується в тому числі і завдяки вам. Завдяки вам і іншим добровольцям, які зостались в Україні, виконують бойові завдання. На добу у нас заступає 4 групи ППО. 2 групи ППО – це чисто бучанські відьми, дівчата. Якщо шахет заходить в їхню зону відповідальності, вони його знищують. За минулий рік в нас є збитих підтверджених 6 шахедів. Завдяки вам і іншим добровольцям. Мотивація – це збереження життя моїх дітей, дітей нашої громади, тому що зараз в Україні немає чужих дітей в небезпеці, і тому я як мама, маю 4 дітей, це першочергове, це захист моїх дітей, моєї сім'ї, моєї громади, моєї країни. 교사로, 세 아이의 엄마로 총을 들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늘 슬픔이 감도는 미사 시간. Протягом місяця тут стояли російські війська, які вбивали мирних мешканців, які знущалися з людей, допитували їх, які грабували помешкання. І загалом за місяць російської окупації в Бучі загинуло більше 500 мирних мешканців. Це все місцеві жителі. Тут і люди, які жили буквально через дорогу, були поховані, парафіяни нашого храму. Багатьох я знав. 전쟁 초기 러시아군의 강제 점령을 당하며 무고하게 학살당한 이들을 기억하고자 한 부차 시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엄마 발렌티나 씨는 군인으로 야간 임무에 나왔습니다. 아이들과 도시를 지키기 위해 나선 엄마들입니다. 자신이 이곳에 있는 동안 아이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는데요. Мої діти під захистом, я почуваю себе більш впевнено, і це теж наша родина. Тому для того, щоб хлопці більш були спокійніші там, ми захищаємо небо над їхніми дітьми тут. Маю маленьких дітей переляканих, які дуже боялися. Зараз в них страх трохи відійшов, тому що вони знають, що мама їх береже. Мама їде на роботу і мама всіх позбиває. 교대 시간을 알리는 무전 신호. 무거운 방탄조끼부터 착용합니다. 처음엔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착용 방법도 익숙해졌습니다. 준비가 끝나면 정해진 위치로 이동해 우크라이나로 날아오는 러시아군의 드론을 살피고 격추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최대 수백 발의 탄환을 토해내는 대공기관총을 조립하는 부차 마녀들. Це як відьми готуються варити свої чарівні зілля, так і ми готуємося готуємо до вильоту. Мітлу готуємо до вильоту. 하늘을 지키기 위해 차근차근 임무를 수행합니다. Корона зафіксована. Ми відьми королеви. 내 아이, 우리 아이들을 드론으로부터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총을 든 우크라이나의 엄마들. Вогонь! По-перше, мирне небо, тихе небо. Але якщо грім, то тільки весняний чи літній з благодатним дощем. Щоб мої діти дивилися на небо і бачили прекрасні чисті зорі. Щоб вони мріяли на ті зорі. 그 마음들이 모여 이룬 방호막이 우크라이나의 하늘을 지킵니다.
Ага. Вань, можу? Что, да. 굽히지 않는 마음, 작은 빛으로 어둠을 이기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려는 우리들이 모여 하나가 됐습니다. Це наша 집으로 돌아온 발렌티나 씨. 저녁 준비가 한창입니다. 러시아군의 점령 이후 도시를 간신히 탈출했던 발렌티나 씨네 가족. 소중했던 이웃들을 잃고 다시 돌아와 나라와 아이들을 지킬 방법을 찾았습니다. Мама, яка на службі, бучанська відьма, або мама, яка готує їжу? Ну, напевно, мама, яка на службі, бо вона захищає нас і 엄마의 용기를 응원해주는 아들. 사랑스러운 아이의 모습에 엄마도 행복합니다. 우크라이나 역사 국립박물관. 역사를 전시하는 이곳엔 현재가 함께 공존합니다. 현재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샤헤드 드론을 전시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Наразі це, по-перше, єдиний шахет, який представлений в музеях, більш-менш цілий. І вони вражені, їм дуже цікаво, але бувають і люди, у яких вид шахеда викликає агресію. Тому що ми хотіли показати українцям, що саме намагається їх вбити, показати, як виглядає те, що падає на їх будинки. 기억하고 되새겨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역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희생된 우리의 이웃을, 가족을 잊지 않는 것. 키이우의 한 포도주 전문점엔 2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탄생한 포도주가 있습니다. 포도주 감별사, 소믈리에였던 빅토리아를, 늘 삶에 열정적이었던 그녀를 동료들은 잊고 싶지 않았답니다. 동료들의 마음으로 빅토리아는 자신이 좋아하는 포도주로 현재에 남았습니다. Victoria was working 6 years in our company. She died October 17, 2022 because of the Russian drone come to her house in the center of Kyiv. She died together with her husband, and she also was pregnant at that time. 그날은 유난히 키이우에 폭격이 많았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빅토리아의 집에 드론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임신 6개월 차였던 그녀의 죽음은 우크라이나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폭격이 있었던 2년 전 모습 그대로 남아있던 흔적들은 그날이 처참함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전쟁이라 한들 집에서 쉬고 있었을 뿐인 민간인이 죄 없는 사람이 죽는다는 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비극입니다. That's a big shame that Vika died. And the rest of the people have to remember that, but they have to live further and they have to move forward. Don't forget, but move forward. 누군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곧 현재의 내 삶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면 그걸로 된 거죠. Actually, we're like Pinot Noir grapes, so we just want to leave something behind. Very nice feeling because we have opportunity to preserve the legacy.
So the main idea was to 하지만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도 치유되지 않는 슬픔은 안타깝네요. Кожна повітряна тривога, кожен звук якогось шахеда чи то ракети, це є для них реальна загроза високоймовірна. Плюс до всього люди пам'ятають, так, що як ми це бачимо. Так, і це допомагає пам'ятати, що це є війна ще досі. While we are staying hundreds and thousands of miles away and we are flying our drone just to kill the man who was a wrongdoer, we must be speaking with the people. We must be speaking with the civilians, with the trees, with the schools, with the hospitals, because they speak with us. Everything is not fair in war. So is the case in love. So somehow this principle must be understood in Gaza as well as in Ukraine. Rebuilding, it's not a technology. That's not a devices or equipment. It's even not a strategy. It's about people.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습 경보 소리에 대피소인 지하철로 몸을 피합니다. 불안한 상황이 매일 반복되고 있지만 흔한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매일 공포에 질려 대피하던 공간에서 노래하며 삶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해준 건 슬프게도 전쟁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전쟁이라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종전이 되더라도 3년간 이어온 전쟁의 비극, 드론이 인간에게 준 공포는 현재도 앞으로도 기억될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의 미래도 새로운 시작도 우리는 약속할 수 있을 테니까요. 드론은 분명 우리에게 이로운 기계임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우리 인간의 목숨을 위협하는 악한 얼굴도 가지고 있죠. 선과 악의 이분법 사이에 놓인 드론의 가치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그 운명을 결정지을 겁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인간과 드론의 공존을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